자,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반도체는 반이 도체인가?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질문이 조금 애매한데, 반이 도체인가?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 헤테로지니어스한 페이스 A와 페이스 B가 다른 물질로 섞여 있는 경우는 여러분 믹스처 룰에 따라서 저항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금속과 전해체 섞여 있으면 그건 여러분 믹스처 룰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를 우리가 환산할 수 있습니다. 볼륨 프랙션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데 반도체는 반이 도체인가? 사실 질문이 좀 의문인데요. 하나가 도체가 되거나 하나가 전원체가 되거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조건에 따라서 전기를 흘려주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전기를 안 흘려주기도 하고 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물질인데 이를 이제 의미를 얘기할 때 반도체는 반이 도체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반도체를 이제 설명을 좀 하고자 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반도체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재료가 실리콘이죠, 그죠? 자,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인데요. 자, 실리콘이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원자 번호 14번입니다. 자, 14번이니까 전자가 14개가 돌고 있는 거죠, 그죠? 14개가 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n이 1일 때 가장 밑에 뭐가 있냐면 한 개 s가 있습니다. n이 0인 s가 있습니다. 1s 1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2인 경우는 이제 여기에 전자 2개가 채워져 있죠, 그죠? 2개입니다. 14개니까 아래에서 채워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n이 2인 경우도 올라가야 되는데 s가 있을 겁니다. n이 2일 때 s는 l이 0과 1가 있는데 0에 해당되는 게 2s입니다. 그 다음에 l이 1인 경우가 p입니다. p가 있는데 이게 2p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전자가 밑에서부터 2개 채워주고 4개가 채워졌습니다. 5개, 6개, 7개, 그 다음에 8개, 9개, 10개까지 다 채웠습니다. 2p까지. 10개 채웠습니다. 결과 14번이니까 n이 3인 경우도 올라가야 됩니다. n이 3이다. 그러면 n은 3일 때는 우리가 양자수가 n, l, m, l로 내려갈 때 n이 3일 때 l은 뭐죠? 0부터 n-1까지니까 l이 0, 1, 2까지입니다. 0인 경우가 s-오비탈. 그 다음에 1인 경우가 p-오비탈. 3개. 그 다음에 L이 2인 경우가 d-오비탈.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테트리스 블록이 뒤집어진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낮은 쪽이 전자 2개, 12개까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14개니까 하나, 둘 채우면 14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그림에 따라서 어떤 원소가 주어졌을 때 전자가 어디가 채워지느냐, 어떻게 채워지느냐라는 걸 다 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자, 원소 주기율표에 따라서 SPD 한다 그래서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카본인 경우 어떻게 그리느냐? 카본은 몇 번입니까? 카본 몇이죠? 원자 번호가? 찾아볼래요, 한번? 6번이죠. 그럼 6번이면 밑에 생각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 될 거다. 여기까지가 될 거다. 1s, 2s, 2p까지 해서 카본입니다. 다음에 이거 실리콘. 자, 실리콘과 카본이 왠지 하나는 3s, 3p, 카본은 2s, 2p. 근데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그죠? 모양이 비슷한데 그러면 이 그림만 봐서는 지금 실리콘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최외각 전자 몇 개죠? 최외각 전자가 4개이긴 한데 여기서 봤을 때 아래 2개는 서로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 채우고 있으니까 제일 가에 약간 좀 자유롭게 외부하고 결합할 수 있는 전자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그죠? 그럼 2개면 실리콘인데 아래 2개는 최외가 4개가 있는데 그중 2개는 이미 3S로 다 결합하고 있으니까 얘는 다른 거 결합할 필요가 없죠. 다 결합할 필요가 없는데 최외각은 2개가 있잖아요. 그죠? 2개가 있으니까 탄소도 그렇고 2개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이게 그 3S하고 3P가 사실은 에너지가 가까이 가면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게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1S가 거리가 멀 때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채워지고 그다음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벌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 3S 같은 경우도 3S는 이렇게 이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나눠지고 N개가 될 때 그다음 3P도 여기에서 조금 더 원래는 더 높은데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죠? 이게 지난번에 할 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기억할 겁니다. 이제 보면 원자가 가까워질 때 그거든요. 어디 갔지? 원자 가까워질 때 없네. 가까워질 때 이게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애톰과 애톰 사이 거리가 이제 여기 R로 표현되어 있고 점점 가까워지면 얘가 오버랩이 되면서 에너지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3S, 3P가 에너지가 비슷해서 이 3S의 요 전자 2개 꽉 채우지 않고 얘가 가까우니까 최대한 훈투 법칙에 따라서 얘가 최대한 오버랩이 안 되도록 얘가 재배치를 합니다. 재배치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3S 있는 게 여기 하나 빠지고 요게 같은 거의 에너지 같아서 이렇게 4개가 있는 게 조금 더 안정하다는 겁니다. 얘가 워낙 가까워서 원래는 가장 낮으면 차이 에너지 차이 크면 밑에 3S가 꽉 채우고 3P가 2개가 남아야 되는데 3S하고 3P가 거의 가까우니까 얘들 사이에 이제 훈투의 법칙에 따라서 얘가 최대한 그 한쪽 방향으로 정렬하려는 게 강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카본도 마찬가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카본도 여기 2개 있는데 얘도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가까워지면서 이게 이제 그 오비탈 간에 오버랩이 되면서 에너지가 유사해지면서 얘가 스핀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4개가 되는 가지고 우리가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다라고 이해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 그래서 가까워지면서 얘가 중첩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서 이제 4개의 웨이브 펑션이 그 사이에 3S, 그다음에 그 사이에 3px, 그다음에 그 사이에 3py, 그다음에 그 사이에 3pg 이렇게 4가지가 여기 웨이브 펑션이 계제가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게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다.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4개가 이제 외부 결합을 해서 관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리된 요거인데요. 하이브리드 오비탈은 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3개를 합해서 sp3다라고 합니다. 따라해볼래요?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그 sp3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왠지 sp2도 있을 것 같고 이름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어 있고 최외곽 것만 3만 고려해서 이렇게 3만 이제 n이 3인 경우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기본 이걸 생각해 보면 얘가 이 오비탈 모양 자체가 이렇게 S 오비탈은 이렇게 구 형태고 POPX는 X, Y 지다 그랬을 때 PX는 이렇게 아래일 거고 Y는 이렇게 아래일 거고 G인 경우는 이렇게 아래일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실리콘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애톰일 때 이런 건데 얘가 가까워지면서
아톰과 아톰 사이 가까워지면서 에너지 레벨이 조금 촘촘해진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주변에 네 개가 남으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모 이제 네 개가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실리콘 애톰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 중심에 있다 생각해 보면 다리 네 개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오면 이제 다리 하나, 둘 여기가 아니구나. 자, 그리기 요 밑이 아니라 요 밑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개 잠깐만요. 요 빼고 그리기 해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서로 대각이고 이렇게 대각이고 이렇게 대각인데 점 4개가 있고 이렇게 정사면체가 보이죠, 여러분? 우리 정사면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정사면체가 되면 여기에 실리콘 애톰이 있으면 다리 4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형식으로 그려 놓으면 다른 이 실리콘 애톰도 요 안에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걸로 그림을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럼 되고 그 하이브리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냥 독립된 아톰일 때는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만약 4개 다리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커다랗게 한쪽이 이렇게 커져 있고 조그맣게 이렇게 뒤에 나와 있고 px가 조금 왜곡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오는 형식으로 할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조그맣게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뒤로 이제 나온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다리 4개가 정사면체 형태로 다리 4개가 주위에 있는 실리콘과 결합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실리콘이 이제 여러분 FCC 구조에서 이제 FCC 구조에서 실리콘 애톰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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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 해주고 FCC 구조에서 여기 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여기 코너 있죠, 코너. 이 코너에다가 하나씩 넣어준다 그랬죠, 그죠? 그죠? 코너에다가 요 하나, 둘, 셋, 네 개 중심에 하나를 넣어줘서 조그만 정사면체 여기 만들어지는데 요 정사면체가 만드는데 요 모양을 좀 크게 키워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중심에 실리콘이 있고 다리 4개가 나와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S, 3S, 3PX, 3PY, 3PG가 이렇게 이제 그 4개가 다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다리가 나와 있을 때 옆에도 이제 실리콘이 있고 똑같이 이렇게 다리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있고 똑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 어타믹 오비탈하고 이 어타믹 오비탈이 두 개가 만나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의 하이브리드 오비탈하고 다른 근처의 실리콘의 하이브리드 오비탈하고 얘가 서로 근처에 왔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두 가지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의 웨이브 펑션이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두 개의 하나의 하이브리드 오비탈하고 이쪽 하이브리드 오비탈 두 개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으면 얘가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얘가 같은 상태가 되면 안 되죠, 그죠? 되면 안 되니까 두 개를 더한 거 웨이브 펑션하고 두 개를 뺀 거 웨이브 펑션하고 두 개 에너지 레벨로 두 개를 쪼개진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본딩 스테이트, 하나는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에서 두 개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쪽 다리만 요것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요 오비탈과 이쪽 오비탈 가까이 왔을 때 요에만 따로 떼서 보면 하나는 원래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고 요래 돼 있는데 합쳤을 때 두 개 더 커지는 거 요게 본딩 스테이트가 될 거고요. 합쳤을 때 이렇게 요래 되는 거를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로 해서 두 개로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였는데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로 나눠져서 이게 에너지가 낮고 이게 에너지가 높은 본딩 스테이트,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전자 한 개였는데 여기 한 웨이브 펑션에 여기 이제 이 본딩 스테이트에 전자 한 개였는데 여기 딱 하나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는데
스핀 스테이트가 반대인 두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본딩 스테이트에 전자 두 개가 여기 다 채워지고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에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표현할 때 이 두 개를 웨이브 펑션이 있으면 두 개를 붙였을 때 본딩 스테이트와 엔타이 본딩 두 개로 쪼개지는데 전자 한 개 있다가 얘가 밑으로 한 개 하고 두 개가 거꾸로 해서 두 개 열을 채우면 여기는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는 비워져 있고 본딩 스테이트는 채워져 있으면서 요 에너지 차이, 요 에너지 차이가 본딩 에너지라 그랬죠, 그죠? 원래 에너지 여기서 요 차이랑 되는 에너지가 바로 본딩 에너지고 얘들이 본딩 하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했던 얘기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소리 내어서 위에서부터 한번 큰 소리로 쭉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그 옆에 사람 귀에 대고 소리 질러도 되고요. 자, 옆에 사람 귀에 대고 얘기해 볼래요. 시작. 자,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했던 설명이 말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밑에 채워져 있는 게 이제 밸런스 밴드고요. 밑에 본딩 스테이트 작초의 밸런스 밴드고 위에 비워져 있는 곳이 컨덕션 밴드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에너지 갭이 있죠, 그죠? 예, 갭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3P, 3S, 3PX, 3PY, 3PZ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나고 질문을 답을 다 못했는데 중간에 좀 다른 일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 여러분 생각에 PX, PY, PG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자 채울 때 PX를 먼저 채울까요? PY를 먼저 채울까요? PG를 먼저 채울까요? 좀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X, Y, G라는 게 좀 자기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전에는 보통은 자기장의 방향을 G 방향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G 방향에 대해서 X 방향, Y 방향, 그 다음에 G 방향 세 가지 하는데 자기장이 채워지기 전에는 있기 전에는 얘가 방향에 큰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채워지는 순서가 일단은 자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부터 이제는 n은 3일 때만 생각한다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보면 우리가 애톰이 이제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애톰이 이렇게 이제 3만 고려해서 붙여서 3S와 3P가 이렇게 여러분 노트 필기에는 있는 겁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애톰은 요 레벨로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고 여기 전자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네 개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이브리드 오비탈 네 개가 하나씩 채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로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이거를 부사이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다 그래서 부사이의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부사이의 3S, 부사이의 3PX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그 가까워지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하이브 오비탈에서 이 점, 이 점으로 중심을 했을 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되는데 얘들이 가까워지면 다른 여기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본딩 스테이트하고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요게 부사이의 본딩 스테이트. 그 다음에 하나만 딱 뗀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딱 떼가지고 여기 본 겁니다. 하나만 떼서 보면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하고 본딩 스테이트가 이제 이게 부사이의 본딩 스테이트라 그러고 이게 부사이의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가 되는데 요 하나만 봤을 때 옆에 거 하나하고 원래 거 하나를 합치면 얘가
한 개, 두 개가 채워져 있는 구조죠. 그죠? 두 개가 가까이 왔을 때. 물론 이 그림을 그릴 때 본딩 스테이트, 엔타이본 요 하나에 대해서 본딩 스테이트, 엔타이본 나눠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본딩 스테이트, 엔타이본, 이것도 본딩 스테이트, 엔타이본, 이것도 본딩 스테이트, 엔타이본 스테이트 각각 보면 본딩 스테이트가 4개고 4개고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가 또 4개죠. 그죠? 위에 4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그 4개 있으면 이렇게 2개로 나눠졌는데 이거는 2개가 가까워졌을 때 얘기죠. 이렇게 어텀이 하이브리드 오비타 2개 가까워졌을 때 얘기인데 얘가 많아지면 2개, 3개, 4개, 5개 되면 얘가 2개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3개 되면 또 쪼개지고 여기 이제 본딩 스테이트가 3개라 되는 거고 그다음 요거는 넓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스테이트가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개수 많아지게 됩니다. n개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쭉 돼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2개씩 다 채워져 있는 구조입니다. 2개씩 다 채워져 있으니까 요게 여기까지 채워서 다 채우고 요거는 만들어져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얘는 다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일 위에까지 다 채우고 2개씩 다 채우고 있거든요.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채우고 있어. 여기는 본딩 스테이트로 다 채우고 있고 얘는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로 다 비워져 있거든요. 비워져 있는데 요거를 가장 낮은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하고 가장 높은 본딩 스테이트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갭이다. 라 그러고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밴드 갭이다 라는 게 바로 이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일 때 몇 일렉트론 볼트, 게르마늄일 때 몇 일렉트론 볼트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와 비워져 있는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 가장 밑과 사이를 우리 에너지 갭이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1.5에서 3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진 갭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미컨덕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도체다라고 얘기하고 얘보다 크다. 얘가 2의 갭이 3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인슐레이터다라고 얘기합니다. 절연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다음에 여기 이제 갭이 없다. 갭이 없어서 전자가 여기까지 채워져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셜리 필드돼 있다. 그러니까 갭이 없고 파셜리 필드돼 있다. 파셜리 필드. 네. 그거를 얘기할 때 파셜리 필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가 전기장 걸었을 때 손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서 얘를 우리가 이제 메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전자를 어디가 딱 채워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개쯤 비워놨어요. 위에는 텅 비어 있어요. 여기 3개 비워놨거든요. 그럼 비워놓으면 딱 보고 얘는 메탈이다. 여기까지 다 채우고 있고 더 채울 데가 없고 여기 위에는 비워져 있으면 반도체다. 그래서 파셜리 필드가 있느냐 혹은 이제 요 갭이 있어서 갭이 이만큼의 사이즈냐 혹은 이만큼의 사이즈냐에 따라서 반도체냐 절연체냐 하는 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금속과 반도체 절연체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만큼의 에너지 갭을 가졌는데 요 상태, 요 중간 상태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겠습니까? 전자가. 요 중간 상태는 전자가 허용된 길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하는데 다 지금 허용된 자리에 앉아있죠. 그죠? 허용된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업하는데 우리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 또 앉아있어. 혼자. 여기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아니면 편안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 허용된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모바일 하죠, 이렇게. 모바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바닥은. 딱 봐도 레벨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는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앉는다고 상관은 없지만, 여기 허용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재료에
전자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거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이제 표현할 때 요 본딩 상태하고 엔탈피 이렇게 돼 있는데 표현을 할 때 여기에서 이게 왜 갑자기 이상하게 됐는데 여기 허용대상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뭘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얘가 올라가겠습니까? 빛을 쪼이면 올라가겠죠, 그죠? 그 빛에너지 받아서 광전 효과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죠? 포토 일렉트릭 효과를 했는데, 포토 일렉트릭이잖아요, 그죠? 광을 쏘아서 전자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에너지를 전달만 시켜주면 밑에 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올리면 가만 놔두면 올라가 계속 있습니까, 여러분? 올리면 계속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으로 앉아 이렇게 해놓고 계속 무관심하게 있으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앉아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제자 되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되돌아가니까 원래 잘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린 전자가 올라갔는데 얘가 슬그머니 돌아가는데 확 돌아갈 수도 있고 슬그머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확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 빛이 도로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반딧불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올렸을 때 10개를 올렸으면 얘가 천천히 떨어지면 그거는 반딧불처럼 인광이다. 그랬었고 얘가 전자가 올라갔을 때 갑자기 확 떨어지면 빛이 확 나면서 환하게 형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광과 형광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올리면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로 올리면 에너지로 가해서 이제 이거를 올리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있던 것에서 떨어지면 여기 빛이 나면 그 빛의 색깔을 보고 그 색깔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여기에서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꾸로 역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를 줘서 올려서 다시 내려올 때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전자 구조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속에 내가 허용된 에너지가 여기 레벨이 쫙 있는데 밑에는 다 채워져 있죠, 그죠? 위에는 비워져 있잖아요, 그죠? 비워져 있지만 그러면 제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전자에다가 빛을 딱 주면 얘가 위로 쫙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면 허용대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가만 놔두면 얘가 쫙 떨어져 빛이 날 겁니다. 천천히 날 겁니다. 그걸 측정을 딱 하면 거꾸로 이 안에 비워져 있지만 허용된 에너지 레벨을 쫙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빛을 쪼여도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빛을 쪼여도 에너지 주는데 여기에 뭘 줄 수 있냐면 전자를 가속시켜서 여기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뭐냐면 빛을 매질에다 탁 때리면 여기서 딱 나오는 걸 보고 나오는 빛을 보고 여기 전자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얘가 빛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질에다가 에너지만 전달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전자를 가속시켜서 여기 땅 때리면 여기에 있는 애톰 속에 있는 전자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쫙 나오니까 결국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만 전자를 했다 뿐이지 결국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이 물질 구조 내에 전자가 어디가 채워져 있느냐, 어디가 비워져 있느냐, 여기에는 튀어나온 전자가 많으니까 여기는 원래 전자가 많이 있던 곳이구나. 여기 이 에너지 쪼였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는 여기에 올라올 전자가 없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런 에너지를 바꿔가면서 이 물질의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구조를 알아내는 게 우리가 전자 구조를 살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전자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라와 있으면 여기는 다 빈자리잖아요. 빈자리인데 여러분 시험 칠 때 빈 강의실에서 공부하기도 합니까? 시험실에 빈 강의 공부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도서관에서 꽉 채워져 있으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빈 강의실에 텅 비어 있는데 혼자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한 둘셋이 공부한다 그러면 어디 앉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죠? 도서관에 있으면 자리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자리 몇 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잠시간 나갔다 오면 저기 갔다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때는 메뚜기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도서관에서 요 자리에 앉았다, 저 자리에 앉았다 하는 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래 본 적이 없나요? 빈자리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용어 자체가 없나요? 그래요? 다 예약을 해서 앉아서 그런가요, 지금? 그렇구나. 옛날에 예약을 안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누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보니까 밥 먹으러 갔든지 없으면 거기 잠시 밀어놓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주인이 와요. 그 주인 좀 자리 좀 비켜달라 그러면 딱 보고 비어있는데 또 가서 또 앉아요. 또 비어있는데 또 앉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때는 메뚜기를 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펄짝 뛰었다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뚜기가 그래서 호퍼잖아요. 그죠? 호핑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용된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보면 허용된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어있으면. 도서관에 못 오는 거죠. 그냥 딴 데 나가야 되죠. 그냥 바깥에서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해보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곳에 있으면 얘는 다 채워져 있으면 실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다 채워져 있으면. 그렇지만 비워져 있는 곳에 올라간 전자는 여기에 봤을 때 다 비워져 있으니까 좀 자유롭게 이 자리 갔다 저 자리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artially filled라는 게 중요한 게 얘가 이 영역에 있으면 전자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여기에서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길이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빈자리가 있으면? 자, 빈자리 있으면 여기에서 빈자리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랬을 때 제가 한 번만 데모를 해볼까요, 한번? 데모를 해봅시다, 한번. 한 번만 누가 시연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걸리는 사람이 없네.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자, 그럼 제가 이걸 보고 랜덤하게 시킨다 그랬을 때, 장석주 씨, 여기 있어요. 자, 장석주 씨가 요 자리, 빈자리, 여기, 지금 밸런스 밴드, 지금 파셜리 필드 되어 있는 곳이니까, 파셜리 필드 된 밴드에 있죠, 지금. 꽉 차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딴 빈자리 옮길 수 있겠죠. 네, 그럼 딴 빈자리를 가봐요, 한번. 네. 자, 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앉았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옮겨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룰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우리 다 빈자리 있지만, 여기에서 옮겨 다닐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신발 하나를 벗어서 옮겨야 된다. 룰에 따라서, 룰이 있어요. 그 룰에 따라서 원래 잘 되돌아가 볼래요, 한번? 신발 하나를 벗어서. 예. 벗어서. 예, 예, 예. 자, 여기도 해도 되니까. 예. 아니, 제자리로 들어가 봐요. 예. 제가 좀 무리한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룰을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 다음 룰을, 어떻게 하냐면, 기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더 걸리겠어요? 덜 걸리겠어요? 더 걸리겠죠, 그죠? 자, 생각해보면, 지금 비워져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게 partially filled라는 요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 그러니까 엔타이 본딩이 딱 결합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거든요. 돌아다니는 상태인데 이 밴드라 그랬을 때 여기에 룰을 어떻게 하냐면 방금처럼 기어서 다닌다 뭐 이런 룰이 있어요. 룰이 있다 그러면 옮겨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룰이 있는 에너지 D가 있으면 우리가 얘기할 때 에러가 떴네.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얘기할 때 바로 이펙트 매스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특정한 밴드에서 그 밴드 내에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할 때 힘을 분명히 줬는데 F는 MA인데 힘을 분명히 똑같은 힘을 줬는데 가속도를 보고 우리가 질량을 거꾸로 판단하거든요. 뭐냐면 저 사람이 60kg이다. 저 사람이 70kg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이걸 힘을 내가 10N을 당겼더니 저 사람이 빨리 오더라. 큰 가속도다. 작은 가속도다. 제가 그 실제 데모 해보니까 좀 어때요? 괜히 시켜놓고 제가 좀 민망하네. 일단 어떤 보면 힘을 주고 생기는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거꾸로 질량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성 질량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전기장에 의해서 힘은 마이너스 2의 2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힘을 가질 때 요 질량에 보고 질량이란 것이 가속도 분의 마이너스 2의 2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량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질량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펙티브 매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자, 여기 보면 알겠죠, 그죠? 보면 이제 결정내에 있는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을 때 그 가속도를 보고 우리가 그 질량을 거꾸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백큐옴 상태에서 백큐옴이다 했을 때 차지 E다라고 힘을 쭉 받으면 F에 익스터널로 힘을 딱 주면 여기 익스터널에 대해서 이걸 보면 질량이 가속도가 마이너스 m분의 F의 익스터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속도를 보고 여기 질량을 거꾸로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고체 내에 있을 때는 이제 아까 비워져 있는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 간다 그랬을 때 전자가 있으면 주위에 이런 이온들이 플러스 차이는 떠 있습니다. 이게 힘을 이렇게 F에 익스터널로 줘도 얘는 어떤 힘을 받냐면 여기로 가고도 싶고 여기로 가고도 싶고 여기로 가고도 싶고 여기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죠. 그죠? 자, 여러분 생각에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10시간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10시간이 주어졌는데 10시간이 주어졌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시험 공부를 하면 효율이 좋아요? 안 좋아요? 효율 안 좋아요. 이거 다른 얘기로 오락도 해야 되고 밖에 놀러도 가야 되고 다음에 만화책도 봐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시험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오로지 절에 들어가서 시험 공부하면 되는 상황이 잘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고시 공부한다 그러면 다 절에 가거나 고시원에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주위에 유혹이 되게 많아요. 유혹이 많은데 공부해라 누가 딱 공부를 해요. 이렇게 요때하고 주위에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해라 했을 때하고 가속도가 뭐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자기를 돌아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리 공부를 잘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네. 나는 주위에 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오락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자, 보면 지금 외력이 작용할 때 얘가 관성을 받는데 이 고체 내에서는 전자가 갈 때 주변에 땡기는 게 많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가 힘을 줬을 때 이루어지는 가속도가 이제 이펙티브 매스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결정에 원자가 이렇게 쭉 있다 그랬을 때 얘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상호작용이 있을 때 이런 상호작용이 아까 밴드에서 다 고려가 되어서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을 받을 때 질량을 m 스타라 그래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구나. 백큐움에서는 그냥 m의 자유 질량인데 요 고체 내에서는 m 스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이펙티브 매스 그랬을 때 그 이펙티브 매스가 여러분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은인 경우 이펙티브 매스가 자유 질량에 대해서 여기 보면 1.0이다.
희한하게 은인 경우에 딱 들어가면 주위에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자, 빽빽한 원자 속에 움직이건 바깥 빈 공간 움직이는 같더라라는 거고, 보니까 여기에 징크, 아연 같은 경우는 0.85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아연은 딱 들어가면, 전자가 들어갔을 때 0.85라는 거는 빈 공간보다 더 가볍다는 거죠. 그죠? 더 가볍다는 얘기는 아연 속에 들어있는 전자는 빈 공간에 자유롭게 돌아가는 전자보다 더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전 우주가 여기 아연에 들어있는 전자는 전 아연 원자들이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죠? 아연은. 다음에 중간에 구리 같은 경우는 1.3입니다. 1.3인데 구리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보다 더 무겁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럼 구리 속에 있는 전자가 딱 들어있으면 주변에 좀 당겨서 잘 못 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할 때 자유롭긴 갈 수는 있는데 얘가 주위에 당겨서 가는 게 무겁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게 이런 그 자료에 보면 표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건 가볍고 어떤 건 무겁고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에너지 밴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전자 특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 반도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오늘 배웠죠, 그죠? 배웠고, 그 다음 이펙티브 매스라는 것도 이제 배웠습니다. 배웠고, 이제 여기 보면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 스테이트가 이렇게 채워진다 그랬을 때, 잠깐만요. 채워진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면 여기 방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면 여기에 방들이 있잖아요. 여기 또 올라가는 여기는 몇 개, 여기는 몇 개, 여기는 몇 개, 여기 있는데 에너지가 쪼개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여러 개 모여서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쭉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요거를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제일 많은 쪽이 어딜까요, 여러분?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에너지 낮은 본딩 스테이트하고 위에 가장 높은 여기 다 엔타이 본딩이네. 다 엔타이 본딩인데 가장 낮은 거하고 엔타이 본딩 제일 위에 하고 비교했을 때 요 중심에 요 중심하고 여기 위에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해 보면 전자가 올라가서 여기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어디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떠한 에너지에 얼마만큼 N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밀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자가 방에 여기에 있다라는 거하고 얼마나 전자가 이 근처에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다음 질문은 뭐냐면 요 영역에 얼마만큼의 전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정의할 때 스테이트의 밀도 그래서 density of state다라는 정의를 하게 되거든요. 요거는 그룹 활동하고 나서 설명 조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런 레벨에 대해서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 레벨이 비워져 있다, 채워져 있다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빛이나 전자를 쪼여서 얘를 올렸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하겠죠, 그죠? 그 빛을 넣을 수도 있고 전자를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전자 궤도에 대한 거를 정보를 여러 가지 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그 실험을 알아내는 방법이 여러분 지난번 공동 실험실 가보니까 장치가 뭐 많았죠, 그죠? 장치가 많았는데 전자 현미경이다.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이다. 이래 됐을 때 거기에 빛을 쪼인다. 그 다음에 전자 빔을 쪼인다. 하게 되면 전자 빔으로 그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자 구조라는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크기로부터 얘는 반도체다, 전연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 정리할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줬거든요.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얘기가 딱 칼같이 끊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요한 얘기는 앞에 했고, 오늘 했는 수업 내용은요, 지금 이 그룹 활동에도 알지만
원자 내 전자 에너지 상태를 알아내는 실험 돼 있으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데 금속이다, 절연체다, 반도체다 라는 거를 정의하는 다른 방법을 오늘 배운 겁니다. 뭐냐면 밑에서부터 채워진 본딩 스테이트를 밸런스 밴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위에 비워져 있는 스테이트를 컨덕션 밴드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가장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의 가장 밑에 하고 본딩 스테이트의 가장 위에 하고 사이에 해당되는 차이는 내에는 허용된 상태가 없어서 얘를 에너지 갭이다 그러고, 우리가 밴드 갭이다라는 값이 바로 이 그림이고, 이게 어떤 크기가 되면 공교롭게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있죠. 가시광선 영역의 갭을 가진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빛도 내고 반도체가 빛을 받아서 반응도 하고, 희한한 그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이 반도체가 바로 그 특성이 나오는 게 바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런 특정한 상태에서 전자가 얼마만큼 많이 채울 수 있는가. 아무래도 중간 능력이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일 끝에 하나, 밑에 제일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스테이트를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의 크기, 밀도, 이걸 density of state라고 그러는데, 이 density of state라는 걸 배우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차곡차곡 차곡차곡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채우는 게 전자라 그랬는데, 이 전자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런 입자거든요. 클래시컬 입자는 전체를 차례차례 제일 밑에 아래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채워진 곳은 절대 거기 들어가지 않고 위에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페르미온 그러거든요. 따라해볼 페르미온. 페르미온이라는 입자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물성을 이제 하나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배웠다 생각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그러니까 내일 제출 마감이잖아요. 그죠? 혹시 부득이하게 늦어지면 늦게라도 제출을 하고, 그리고 혹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이거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메모를 하고, 이거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좀 해주기도 하고, 좀 여러분 활동 그대로 설정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녹화 같은 걸 아직 못했는데 문제풀이를 3장 문제풀이 연습 문제풀이를 제가 곧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